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박수현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거의 10시가 다 됐고요. 우리 서연이가 자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는다는 첩보로 입수하고 잠을 안 자고 아빠 방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조용히 할 거죠? 응? 존재 맞추지 마. 조용히 할 거지? 어? 오케이. 그래서 좋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잘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거 텔레그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금요일 날 오전에 조정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조정이 나왔었던 큰 이유가 뭐 찌라시성으로 봤을 때 CFD 계좌에 따른 증거금 변동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였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이해가 돼야지 반등이 진짜 나올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금요일날 장이 오후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왔죠. 매우 다행입니다. 그 반등이 나온 이유라든지 그리고 그때 올랐었던 종목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차기 주조주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아빠 줘. 나도. 아빠 중간 질문할게. 알았지? 뭐 서연아 요거 읽어봐. 왜? 이거 뭐야 이거? CFD. CFD가 뭐길래? 라고 해서 좀 찾아봤어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 그래가지고 좀 어렵게 써있는데요. 뭐 일종의 총 수입 TRS 거래다. 증권사가 차입을 일으켜 대출을 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 상품이다. 편하게 증권사가 외국계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외국계 계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런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품을 CFD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꽤 많은 자산가들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주식을 좀 우리가 신용 매매는 어차피 내 결제로 들어가긴 하는데 CFD 같은 경우는 나의 명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입금만 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레버리지가 큰 거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10배. 1억 있으면 10억까지 주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건 엄청나게 큰 거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을 이런 CFD 상품을 매매할 때는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금융상품 잔고가 5천 이상이고 연소득이 1억 이상 또는 순자산이 5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전문 투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늘어나기로 했는데 내용이 좀 바뀐 게 뭐냐면요. 양도소득세를 좀 부과하기로 되어 있어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 CFD 과세 변동 사항 해서 언젠가요? 올해 4월입니다. 4월부터 발생하는 주문 체결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 나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노출되는 걸 극히 꺼려합니다. 극히 꺼려해요. 왜냐면은 그게 주식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꺼려해요. 과표 자체가. 그러니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돈 내면 되긴 하거든요. 어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돈을 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CFD를 쓰시는 분들도 저도 뭐 알고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런 분들의 특징을 봤을 때는 조금 노출을 싫어한다 라는 부분이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거래 수수료도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0.01호? 요즘 무료인 곳도 좀 있는데 여기 하면 안 돼. 어차피 안 돼. 응, 알았어. 근데 0.14 거의 일반적인 수수료 10배 정도 되고요. 롤오버 이자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차입 수수료도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만큼 그만큼 수수료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입니다. 이 점은 내가 노출이 안 되고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매매할 때 같은 경우는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빠지더라도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사는데 수수료도 많이 내니까는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이 CFD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좀 시장을 움직이는 슈퍼게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많은 분들이 사용했던 상품인데 양도소득세가 저기 징수가 될 거고 얼마 전에 그 아마 금요일 날 이슈였는데 K모증권사에서 증거금을 20%에서 40%로 옮겼다라는 부분, 올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의 비용보다 2배 이상 비용이 현금으로 납입이 되거나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장도 재미없는데 던져버리자 해서 많이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얘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창구 있잖아요. 창구 거래원이라 그러죠. 이 창구 같은 경우는 그 CFD를 이용하는 계좌의 특징은 뭐 키움증권, 하나증권, NH삼성, 신한, 유한인타 같은 국내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로 창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추정이 좀 되는데 CS증권 550만 주 때려서 삼성전자. 근데 이 물량을 외국에 있는 기관이 다 쓸어갔습니다. 다 쓸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즉 개인들의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기보다는 짜증나서 던질 건데인데 오케이 뭐 하고 있나 했네. 했는데 그게 이제 항상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막판에 던질 때 그 물량을 다 쓸어가죠. 쓸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 반등, 금요일날 오후 반등이 이유고 그 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조정 이유, 뭐 연기금 매도라든지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그 헤비 트레이더들이 코인판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CFD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시장 교란의 이유로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해 가셨죠? 이해 갔나요, 서연이? 안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조정이 끝났다고 보면은 주도주들이 다시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제죠. 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처음 오르는 종목.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날 오후에 다행이다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뭐 올랐니? 라고 물어보고 다녔어요. 제가 전 종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을 서치를 해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차기 주도주입니다. 즉 처음 반등이 나올 때 올랐었던 종목이 차기 주도주고요. 제가 좀 이따 종목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종목 리스트를 보면은 아마 월요일날 살짝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다시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면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해 가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처음 반등 시 오르는 섹터 종목이 차기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뭐 제 관종에 좀 강했던 종목들을 좀 뽑아왔어요. 뽑아왔더니 춤추지 말고 뽑아왔더니 여기 색깔 서연이가 이 색깔로 하라 그래서 LG노텍 뭐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색깔 LG노텍, 솔브레인, 에코프로,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 KG케미칼 종목별로 이유 좀 설명드리자면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 쪽 부분을 증설한다고 공시가 나왔죠. 한 2, 3일 됐어요. 애플향 매출도 늘어날 거고 아이폰에 대한 폴더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하면서 휴대폰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진다. LG노텍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이룬다라는 부분이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 쪽의 그 소재 쪽이거든요. 소재 쪽에서도 뭐 기존의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한소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대비해서 이게 저평가다라는 외국계 분석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모회사가 될 거고 다른 부분보다는 친환경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어디였죠? 폐배터리 사업을 현대차랑 같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다라는 부분이 지난 목 금요일 정도에 계속 회자가 됐어요. 이유 같은 경우는 디램 사업부라든지 낸드 쪽도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다. 디램은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음극재랑 양극재 다 증설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KG케미칼 최근에 화학주 좋은데 뭐였죠? 화학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중소형주 요런 타이틀이었을 겁니다. 빠르게 말씀드렸죠. 빠르게. 이거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원고 없어요. 어찌됐든 빠르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보니까는 IT, 소재, 친환경 쪽, 2차전지, 화학 어떻게 보면은 섹터 자체가 최근에 강했었던 나름 좋았었던 뭘까요? 그래도 주도 섹터 아닐까요?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섹터를 뽑아본 거예요, 그냥. 맞나요? 그러니까는 처음 올랐었던 섹터에서 종목들이 보면은 앞으로 주도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뽑아봤더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리고 종목을 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렸죠. 오랜만에 말씀드렸으니까는 적어도 이 종목들이 관종이 없으시다면은 관종에 추가시켜서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 좀 볼까요? 한번 그냥 보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볼게요. LG노텍부터 어딨니 차트가 차트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니까는 제가 이쪽에 가 있는지 몰랐네요. LG노텍 자, 굉장히 강하죠. 신고가 거의 직전이에요. 그리고 솔브레인 신고가 중이고요. 또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네요. 그죠? 에코프로 그죠? 강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엄청 강하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KG케미칼도 아마 신고가를 썼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차트 내용 차트를 봤을 때 최근 조정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우상향 꾸준하게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내용도 좋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장이 요 며칠 재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내용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아마 시장이 또 좋아지게 되면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종목 얘기를 좀 드리겠죠. 제가 종목 얘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단 내 포트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여전히 맞습니다. 아마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 다음 주는 적어도 이번 주보다는 좋을 거예요. 네, 좋을 거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도 말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은 그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뭐 용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들이 좀 제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쉽게 뭐 용어 정리라든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는 내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잘 주무세요. 서현이 지금 심심한지 나갔어요 지금 실컷 장난치다가. 아무튼 아빠는 아이한테 잘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되게 일을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커버리면 그걸 못 즐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2달 전에 듣고 그 전에 제가 뭐 방송도 엄청 바빴잖아요. 네, 방송에 집중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그 좀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주자주 출몰 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는요. 오늘 잘 주무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